자, 39페이지 보겠습니다. 페이올의 일반 관리론 General Administrative Theory인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페이올이 프랑스 사람인데 똑같이 이제 20세기 초예요. 20세기 초인데 이 사람이 태어난 거는 프랑스에서 태어나지 않고 프랑스에서 태어났는데 어쨌든 교육은 어렸을 때는 터키에서 보냈대요. 이 사람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건축가래요. 그래서 프랑스가 건축이 뛰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터키에서 그 당시에 무슨 다리를 건설하는데 그 다리가 너무 이제 크고 해서 자기네 기술자로는 그게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기술자를 초빙해서 그 다리를 짓는데 뭐 한 몇 년 걸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는 터키에 살다가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때 한몫 잡으셨겠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프랑스로 건너가서 이제 이 사람이 프랑스 엘리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락 고등교육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즘에 대한민국 이공계 엘리트는 학교 어디 가나? 대학. 이공계 엘리트 대학 어디 가요? 뭐 카이스트, 뭐 서울대, 공대, 뭐 포항 공대 이런 데 가겠지. 이 20세기 초에 프랑스 엘리트들은 대학을 어딜 갔냐면 이 당시에는 가장 기간 산업이 뭐였냐면 저거였어요. 기간 산업이 광산이었어. 광산, 철광석, 석탄 이래서 광산 학교로 갔어요. 이 광산 학교가 그 당시로는 이제 한국에는 카이스트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광산 학교 출신인데 요게 이제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어저께 요게 이렇게 배웠잖아요. 제일 밑에 하급 관료를 뭐라고 하지? 여기 정말 비관리직 종업원이 있고 여기 뭐야? 여기 퍼스트 라인 일선 경영자 여기 미들 메이저 탑 메이저인데 테일러는 어디로 갔어요? 테일러는 여기 가서 이제 고속 승진해서 여기까지 간 사람이야. 테일러는 그렇죠. 하지만 페이올은 이 사람은 이제 여기 완전 광산학교 출신이 거기는 졸업하면 바로 여기 가요. 여기부터 가서 여기 갔을까? 어쨌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위에까지 간 사람이 이게 페이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이올의 이론은 사장 입장의 이론이고 테일러의 이론은 약간 이 일선 관리자 입장의 이론이야.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뭐냐면 페이올의 이론은 회사를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다룰까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테일러는 뭘 다루고 있냐? 테일러는 이 공장의 관리자였어요. 현장의 매니저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이게 이제 관심사가 이 경영자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관심사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올의 이론은 조금 더 범위가 넓어요. 이게 막 디테일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여기 테일러의 이론은 공장에서 다루는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페이올이 이게 이 조직에 와 보니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원리 같은 게 없고 막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하니까 이게 좀 효율성이 낮은 거예요. 조직 자체가 효율성이 낮아요. 그래서 이제 조직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 사람이 뭘 했냐면 14가지 일반 관리 원칙을 만들었어요. 14가지나 만들었습니다. 14가지. 네. 그래서 이제 이 14가지 일반 관리 원칙이라고 해서 이 사람 이론을 이제 General Administrative Theory라고 하죠. 물론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불어로 썼어. 하지만 영어식으로 하면 그렇다는 거죠. 페이올 시험 잘 나는 게 그 밑에 있는 박스에 있군요. 페이올의 경영 관리 지능 5요소. 뭐라고요? 보통은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이렇게 되는데 지휘와 통제 사이에 조정을 이제 넣은 게 페이올의 차이점이죠.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올과 테일러의 차이점 뭐라고요? 테일러는 약간 현장 조직의 공헌을 중시한 반면 페이올은 뭐요? 이 관리 조직, 이 회사 전체 저 위에 있는 이제 본사 조직 뭐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뒀다는 거죠. 오케이. 뒷장에 가면 이제 페이올의 일반 관리 원칙 14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다 못 외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중에 한 개만 알아둬봐. 4번. 명령 통일. 그건 뒤에서 다시 쓸 거기 때문에 그걸 알아두세요. 명령 통일. 명령 통일 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Unity of Command. 이게 뭐 명령의 통일. 명령 보통은 뭐 이렇게 합니다. 요즘 명령 일원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령 일원화의 원칙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뭔 뜻이요? 뭐 쉬운 거지. 명령은 이원화되어서 안 되고 일원화돼야 된다는 거죠. 명령이 일원화된다는 얘기는 상사가 한 명이어서요. 한 명에게 보고하고 한 명에게 명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 상사가 두 명이면 두 명에게 보고를 하고 두 명에게 명령을 받는데 두 명의 명령이 서로 충돌하면 그럼 뭐 밑에 사람이 굉장히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명령은 상사는 반드시 한 명이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이제 명령 일원화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것들도 사실은 좀 중요하지만 명령 일원화의 원칙을 제가 얘기한 이유는 이제 뒤에 가면 이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좀 기억을 해 두시라고 여기다 표시 하나 해 두세요. 이게 14가지 원칙은 시험에 안 납니다. 네. 시험에 나도 나중에 가면 제가 이제 대충 약간 감으로 이게 잡아낼 수 있는 기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14가지 원칙 나도 잘 모릅니다. 네. 그 다음에 같은 시기에 독일로 갑니다. 베버, 막스 베버. 막스 베버 본명 알려드릴까? 막스 본명? 막스 베버 본명은 막시밀리언. 앞에가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이 칼, 에밀, 막시밀리언. 연락기로 막시밀리언 L이 두 개인지 한 개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막시밀리언 그리고 베버 이렇게 됩니다. 김수완무 거북이와 막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길잖아. 그래서 이제 줄여서 이제 막스 베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은 독일의 경영학자 아니고 사회학자입니다. 사회학자. 옛날에 독일 지역에 있던 국가 이름 뭐예요? 독일이 저머니가 언제 생겼어? 저머니 언제 생겼어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겼나? 2차 저머니 언제 생겼어? 1차? 2차? 몰라. 그런 거 알면 약간 교양미 있어 보이는데 아쉽네요 약간. 어쨌든 독일 전에 그 지역에 있던 국가 이름 뭐예요? 프로이센. 독일어로 하면 프로이센이고 영어로 하면 프러시아래. 어쨌든 그 프로이센의 행정 조직을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건데 이 사람이 이제 관료제라는 걸 만들어요. 관료제, 뷰로크래시. 관료제는 뭐냐면요.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을 이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리예요. 일단 뭐요? 소규모 조직 아니고 대규모 조직이야. 대규모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원리야 원리. 조직 구조가 아니라 원리입니다. 원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휴대폰은 뭐 거기에도 CPU 같은 게 있지만 아주 처리 속도가 빠르고 뭐 그렇지 않고 용량 자체도 작기 때문에 저런 휴대용 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안드로이드라는 운영 체제 아니면 iOS 이런 거면 돌아갑니다. 그 애플 휴대폰에다가 안드로이드 깔은 사람 있을까? 뭐 돌아가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작은 기기에는 안드로이드나 iOS 이 정도 깔면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럼 집에 있는 PC는 그럼 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깔면 컴퓨터가 멍청이잖아. 컴퓨터 멍청이니까 거기다가 OS를 깔아야 쓸 수가 있어. OS를 깔아야 뭐 이제 시작 버튼 누르면 거기다 그 기본이 깔리니까 거기다 프로그램도 이제 깔 수가 있고 인터넷도 되고 하는 거지. 일단 아무것도 안 깔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쓸 수가 없지. 그러면 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OS예요. OS가 뭐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지. 그럼 이제 기상청에 있는 500억짜리 슈퍼컴퓨터에 뭘 깔아요? 안드로이드 깔면 되나?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는 이제 성능이 좋으니까 안드로이드 깔아도 돌아는 가겠지만 그 슈퍼컴퓨터가 갖고 있는 성능을 다 못 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쓸 수 있는 뭐 리눅스 뭐 이런 유닉스 계열의 뭐 이런 거를 슈퍼컴퓨터용 OS를 깔아야 되는 거. 이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소규모 조직을 돌리는 데는 어떻게 간단한 기법만 있으면 되지만 국가의 행정 조직 같은 완전 대규모 조직을 돌리려면 대규모 조직용 OS를 뷰로크래시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반 PC에 까는 거 윈도우즈 깔면 그런 간단한 OS면 돌아가지만 슈퍼컴퓨터용 OS 따로 있는 것처럼 소규모 조직용 OS 따로 있고
대규모 조직용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따라 있는데 이게 베버가 만든 건 뭐예요? 대규모 조직용 OS라고 보시면 돼요. OS야 OS. 그러니까 뷰로크래시는 조직 구조가 아니라 뭐예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원리야 원리. 이해가세요? 그렇게 이해하면 좋아. 대규모 조직용 OS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해가 잘 됩니다. 대규모 조직용 OS.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 보세요. 40페이지에 베버의 이상적 관료제 원칙. 분업. 분업은 계속 나온다. 분업은 누가 얘기했어요? 그 아담 스미스가 책에다 제일 적었지만 먼저 한 사람 누구야? 뭐 핀 공장장인가 뭐 그렇겠지. 예, 그렇죠. 그게 분업이야. 분업은 요즘은 현대적 용어로 뭐라고 해요? 전문화,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권한 계층, 상사가 권한을 갖고 윗사람이 권한을 갖고 밑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 이게 명령을 내면 받아들여야 되고요. 공식적인 채용, 사람 뽑을 때 공식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저 뷰로크래시 쩌는 국가 조직에선 사람 뽑을 때 어떻게 해요? 무슨 뭐 7급, 9급 공무원 공개 채용 시험, 9급 공무원 공개 채용 시험 이렇게 해서 돌아가잖아. 그렇죠? 막 나 뭐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처럼 집에서 놀아요. 뭐 이게 데려다 쓰고 이런 거 절대 안 되죠.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공식적 규칙과 규제. 이게 회사 뭐 이게 이 뭐죠? 법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은 정말 그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공식적 규칙과 규제, 비개인성. 관료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무사 공평, 개인성을 쏙 빼고 굉장히 공명정대해야 된다는 거죠. 경력 지향. 여러분 저 행시에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7급 감사직에서 감사직 합격하면 어디서 일해요? 무슨 다른 부서 막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종로에 있는 감사원에서만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경력 지향입니다. 5급 행시에서 재경직 합격하면 어디서 일해요? 계속 뭐 재경부서 같은 데서만 계속 일하는 거지. 그 커리어를 그쪽으로 계속 쌓아주는 거죠. 네. 그다음에 문서화. 모든 그 일처리 이런 건 문서로 남깁니다. 문서로 남기면 좋아요. 왜요? 그 후임자가 와서 그 앞사람이 해놨던 문서를 보면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로 바로 감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과거에 거기다가 이제 자료를 넘겨보면 누가 거기다가 사인을 했고 이렇게 되면 책임 소재 같은 것도 명확히 할 수 있으니까 문서화는 뭐 좀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7가지를 가지고 대규모 조직을 운영을 하면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제 이게 바로 막스 베버의 관료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7가지가 뭐예요? 관료제라는 OS에 들어가는 이제 로직이야, 로직. 대규모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로직들이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시죠? 네. 거기 41페이지에 있는 그 박스는 지금은 여러분 이제 번스와 스타커 연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4장에서 배우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은 넘어갑시다. 네.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고전적 접근법이라고 칭했던 것들을 한번 보면요. 과학적 관리법, 그 다음에 일반 관리론, 그 다음에 관료제론 이렇게 있는데 이 3가지의 전부 다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이거입니다. 효율성을 높이려고 했다는 거죠. 효율성. 그렇죠. 이거 20세기 초 우리가 저 첫 시간에 기업 경영이라는 것은 뭔가를 관리하는 것인데 관리는 어떻게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효과적으로 하는 게 관리의 기본인데 효율성은 뭐였죠? 효율성은 이제 자원의 활용도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투입과 산출의 비율 중에 투입은 적으면서도 산출을 높이면 굉장히 그 분수값이 커져요. 그래서 이제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20세기 초에는 효율성, 뭐 생산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20세기 초에는 효과성보다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는데 과학적 관리법은 어디에? 작업 현장의 효율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일반 관리론과 관료제론은 얘는 뭐예요? 이건 약간 조직 전체라고 할 수 있죠. 조직 전체.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게 그 앞에 한번 보세요.
저기 그저 36페이지에 보시면 고전적 접근법에 분류되어 있는 이게 클래시컬 어프로치 돼 있고 작업 현장에 주로 초점을 맞춘 건 이제 미국 이론들이에요. 작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뭐 포드는 컨베이어 벨트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체 조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조직을 운영해야 할 원리, 뭐 14가지 일반 관리 원칙이라든가 뭐 관료제 아까 그 7가지 원칙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런 걸 만들어낸 건 보통 이제 유럽 이론들은 저 초점이 약간 조직 전체 차원이고 미국 이론들은 좀 약간 생산 현장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두 개의 공통점 뭐다? 전부 다 작업 현장이든 전체 조직이든 뭐 효율성 향상이었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저 20세기 초에 나왔던 고전적 접근법이라는 애는 우리에게 어떤 효율성 향상이라는 화두를 우리에게 이제 던져줬다라는 거죠. 효율성 향상이라는 거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쨌든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